재능이 있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없다고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없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은 성공할 수 있고, 재능이 있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실패할 수 있다. 하나가 부족하면은 다른 거를 열심히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강조하는 거죠. 재능과 노력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일만 시간의 법칙이 탄생하게 된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 말콤이 한 연구가 아니고, 말콤이 1994년도에 그 플로리다 주립대학 심리학과의 그 에릭슨 교수가 한 연구를 인용한 거거든요. 베를린에, 독일 베를린에 음악 학교가 있는데, 거기 이제 훌륭한 학교인데, 거기에 있는 이제 음악 학생들을 이제 조사하면서 알게 된 연구를 에릭슨 교수가 1994년도에 논문을 출판해서 유명해진 건데, 이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부류는 국제적인 연주가가 될 만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있었고, 두 번째 그 부류는 그 우수하지만 국제적인 어떤 연주자가 될 수 있는 학생은 아니었고, 세 번째는 그냥 뭐 평범한 선생님 정도, 음악 선생님 정도 될 정도의 그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었다라고 이제 세 가지의 어떤 부류로 이제 분류를 했던 거죠, 학생들을. 이제 2009년도에 말콤이 이 연구를 가져와서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출판사나 언론이나 이제 그 독자들이 이제 읽고 싶은 대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1만 시간 열심히 공부하면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 말콤이 쓴 책의 제목이 아웃라이어잖아요. 평균에서부터 많이 벗어난 사람들. 이 아웃라이어인데, 노력을 열심히 하라는 게 핵심이 아니었고, 그건 전혀 관계없는 얘기였고, 아웃라이어에 관련된 것들인데, 어떤 아웃라이어냐면은 그 1만 시간의 법칙 그 가로 열고 제목 보면은 뭐 특별한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 부제목이에요. 특별한 환경과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아웃라이어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유명한 사람들, 빌 게이트부터 해서 유명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환경과 기회를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그 아까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했던 음악학교의 학생들을 얘기하면 누가 1만 시간의 연습을 할 수 있었을까? 특별한 가정과 기회를 가진 친구들이 연습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말콤이 아웃라이어에서 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노력을 워낙 신봉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당연히 노력하면 되는 거죠. 공부를 못하면은 노력하지 않은 거죠. 좋은 대학 가지 못한 것도 노력하지 않은 거고, 좋은 직장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노력으로 치환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노력의 그 배신이라는 그 강의를 대학교 내에서도 좀 하긴 하는데, 그 한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생각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엄청 잘했던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들어왔으니까 잘했겠죠, 그죠? 공부도 잘했고, 고등학교도 잘했고, 거의 모든 거에서 1등급을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 있는 이제 과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수학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수학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수학은 이제 쉽지 않죠. 노력한다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는 하루에 그 수학만 7시간 하고 일주일에 50시간을 수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내신도 마지막까지 3등급으로 많이 마무리하고 수능도 3등급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3등급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건 다 최상위권 다 1등급인데 이거만 이제 3등급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50시간 했는데 누가 50시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50시간까지 하면서 내가 받은 성적이 3등급이라고 참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연세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한 30% 정도는 엄청난 공감을 하고 슬퍼합니다. 왜?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쉽지 않겠다,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는 거죠. 진짜 노력해 봤어? 뭐 이렇게 물으면 할 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노력으로 채워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쉽지 않죠. 공부한다고 모든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밌는 거죠. 우리나라는 나 그런 생각을 갖고 평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과 그 재능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재능이 노력을 창조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노력을 강조하냐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재능과 노력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이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재능이 있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없다고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없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은 성공할 수 있고, 재능이 있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실패할 수 있다. 두 가지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가 부족하면은 다른 거를 열심히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강조하는 거죠. 재능과 노력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면, 수학적 재능이 있으면 매일 수학 공부하고 재밌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수학에 재능이 없으면 수학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힘드니까, 재미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유튜브 하는 능력이 있으면 시간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재능이 없으면 안 하고, 제가 만약에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을 좋아하니까 맨날 음악하고 노래하고 평생 이러고 지내고, 제가 만약에 체육에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요. 그럼 그림 아예 안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요리를 잘하면 맨날 요리하고 유튜브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학원 가서 하고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많은 걸 좋아하고, 요리하기 싫으면 안 하고 대충 하고 사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재능 있는 친구들이 재능 없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재능이 없는 분야에서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능이 훨씬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이제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세상에는 재능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능이 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한 가지의 능력을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줄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공부인 거죠. 공부에서도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수학인 거고. 만약에 제가 그렇게 줄을 이렇게 세워버리면은 그 수학적인 재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도 이제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나는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딴 얘기긴 한데, 수학적 재능이 없어서 그 자기 멘탈을 잡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겨보려고 동기부여 포스티지를 붙여가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수학적 재능이 있는 건 아니죠. 어차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적 재능 있는 친구들이 잘하는 건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재능이 많이 있다. 말 잘하는 친구도 있고, 노래 잘하는 친구도 있고, 편집 잘하는 친구도 있고, 육상 잘하는 친구도 있고, 음식 잘하는 친구도 있고, 유튜브 편집 잘하는 친구도 있고, 썸네일 잘 잡는 친구도 있고, 그게 뭐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어떤 유튜브 방송에 갔더니 자기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걸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가르쳐 준다고 되겠어요, 그게? 이 세상에 수많은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특정한 그 종목만 잡아가지고 이거를 가치 있게 얘기해주고 의미 있게 얘기해주고 하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능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죠?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크게 얘기하면, 큰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좀 슬프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회가 좀 인정해주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고, 재능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과 경쟁을 해서 이기기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는 거는 제한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은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잘하고 재능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찾고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재능이 있고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하고 탐구해서 찾아가고 발전시키는 것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열심히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 자기 개발을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에게 처음에 잘못 들으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의미를 더 깎아먹게 하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재능들과 특성들과 가정 환경들을 서로 인정하고 함께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사회를 아니면 우리 개인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좋은 대학에 들어오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다 알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 두 번째는 집안 환경이 좋은 사람. 집안 환경이 좋다라는 것은 경제적이든 학구열이든 부모님의 어떤 서포팅이 어떻게 되는지 등 이런 걸 가정 환경이라고 제가 칭할게요. 가정 환경이 좋은 친구들. 최근 데이터에 보면은 서울대, 고대, 연대 들어가는 입학생의 60%, 65% 정도가 이제 서울, 강남에 있는 자녀들이 들어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돈도 많고 학구열도 높고 엄마 아빠도 공부 많이 했고 이러면 당연히 좋은 대학에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똑똑한 사람, 두 번째는 집안 환경이 엄청 훌륭한 사람,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 거죠.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췄다 이러면 거의 날아다닐 것 같고, 이 세 가지를 다 못 갖췄다 하더라도 한두 가지만 갖춰도 좋은 대학에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대학에 오는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 세 가지 이유밖에 없다. 똑똑하거나 집안 환경이 좋거나 노력을 열심히 하거나. 그런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세 가지 때문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오고 좋은 대학 나와서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게 된다면은 이게 명분이 있나 명분이 없나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분이 있을까? 공평한 건가? 정의로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일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부터 해보면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이유인 똑똑함. 똑똑함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람 다 인정할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한 친구들이 있고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친구도 있고 일반적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보는데 대학원생들이 실험을 디자인하고 통계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논문을 쓰는 거 보면은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랩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누가 제일 똑똑한지를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매길 수 있는 정도고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같은 연구실에 있는 연구원들도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순서를 다 매길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이 똑똑함, 글 쓰는 능력, 논리력, 설득력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냥 토론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모든 사람이 공감하겠지만 대부분 사람이 공감하겠지만 똑똑함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동양 사람들은 똑똑함도 열심히 노력하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가 많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데 똑똑함은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똑똑함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거 아니니까 내가 결정한 거 아니니까 명분이 없죠. 그죠? 내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거에 명분이 없다는 거 똑똑함 때문에 됐다면. 두 번째는 이제 가정 환경인데 가정 환경도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인 가정 환경도 제 성공에 대한 명분이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신봉하는 이런 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은 유일한 희망이 이제 세 번째인 거죠. 노력.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온 것에 명분이 있고 여기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명분이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좋은 대학 못 오고 좋은 직장을 못 가는 친구들은 당연하다. 그 처벌이지 뭐 처벌. 사회적 처벌인 거죠. 왜? 네가 열심히 노력 안 했기 때문에. 처벌인 거죠. 제가 뭐 첫 번째 똑똑함과 가정적 환경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 다 알기 때문에. 이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력을 통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임금 적게 받고 고생하는 게 당연하지. 왜? 나는 열심히 노력했고 너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력이라는 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기 조절 능력으로 타고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거라고 내가 선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죠. 자, 그렇게 얘기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 좋은 대학에 들어온 친구들, 좋은 직장을 갖는 친구들이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세 가지 조건 모두가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명분이 없다. 명분이 전혀 없는 거죠. 좋은 대학에 오지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직장이 좋지 않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것들도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무엇이 공평한가, 무엇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진 수익과 수많은 것들을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내가 맘대로 이렇게 쓰는데 뭐가 문제냐, 왜 이렇게 많이 세금을 걷냐, 누진세 하지 말고 똑같이 동일하게 내면 그것도 정의로운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뭐 20%씩 내자 그러면 적게 번 사람도 20%, 많이 번 사람도 20% 하면은 많이 번 사람이 20%가 적게 번 사람이 20%도 훨씬 많으니까 이게 적당한 거지. 적게 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되고 많이 본 사람들은 49%까지 된다. 이거는 정의롭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기업의 회장들은 어떻게 됐나요?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결정되는 거고 뭐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사실이 아닌 걸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작용으로 잘못된 일이 발생할 확률이 있겠죠. 첫 번째, 제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노력신봉 공화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마 일을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로 악명이 높죠. 아주 오랫동안 일을 엄청 많이 합니다. 학대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은퇴하기 전에도 열심히 하고 은퇴 후에도 열심히 하고 좋은 거로 포장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아픔이 뭐냐면은 노력을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높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 가지 생각밖에 들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노력신봉공화국에서는 내가 노력을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와야 돼요. 이게 노력신봉공화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노력하면 다 되는 거니까. 안 됐다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제가 잠도 5시간 잔 적도 있고 6시간 잔 적도 있고 라면 먹고 쉰 적도 있고 친구 만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려고 모든 사람이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노력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내가 만약에 노력신봉공화국에 살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내가 생각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견되냐면은 그러면은 노력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는 사회인데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 아주 절망적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합리화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 되죠.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시험도
계속. 두 번째는 더 아픈 상황인데 모든 실패의 원인을 이제 내 책임으로 둔다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내 책임으로 생각하고 우리 사회도 내 책임으로 생각하죠. 근데 엄밀하게 살펴보면 내 책임이 전혀 아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내 책임으로 생각하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것도, 공부 못하는 것도, 좋은 직장 가지 못한 것도, 연애 못하는 것도 우리가 개인적인 책임으로 내 스스로를 상당히 아프게, 거칠게 대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사회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말을 안 하지만 나한테 그렇게 책임을 묻고 우리 사회도 그렇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어떻게 좋은 직장 갖고 아는 사람에서 어떻게 다른 책임을 묻겠어? 다 자기 책임이지. 이렇게 노력, 신봉, 공화국에 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우리 사회가 알아주는 재능이 없어서 아니면 그런 재능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아서 아니면 그런 재능을 서포팅 해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나 가정적 환경이 없어서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엄청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노력신봉 공화국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학대하고 거칠게 대하고 그럼에도 상실감에서 일어나 보려고 더욱더 노력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너무 마음 아프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사회의 여건이 제가 원하는 것만큼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노력이란 이름으로 거칠게 대하지 않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성공하신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거칠게 대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당신이 성공한 것도 전부 다 운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당신도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다면은 어떤 처지에 있을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환경이 조금만 좋았으면, 사회가 알아주는 재능들을 조금만 갖췄으면 이 사람도 얼마나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잘 살 수 있었을지 당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신봉공화국에서 산다라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칠게 몰아붙이는 이 태도들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사회에서 알아주는 재능을 갖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난 참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실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참 운이 나빴다, 안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20년, 30년 뒤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또 알아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는 대학이라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대학이 의미가 없어서 수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지금은 수학적 재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학적 재능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이제 사회가 변했으니까 노래하는 걸 한번 정해볼까? 이러면 사람들이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난리 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왠지 공부는 노력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시를 좀 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따지고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사람들을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거칠게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상황이 안 좋으면은 운이 참 나빴던 사람이다. 사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더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동료고 운이 나빴던 이 사회에서 나는 운이 좀 좋았고, 이렇게 생각해야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는 동료로서의 자세가 될 것 같긴 한데, 우리는 그런 자세가 없다. 왜? 노력을 신봉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노력신봉공화국에서 가질 수 없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제목만 보고 나서 아니면 또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조금 열심히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 자기 개발을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에게 처음에 잘못 들으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의미를 더 깎아먹게 하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노력신봉 공화국에서 좀 벗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재능들과 특성들과 가정 환경들을 서로 인정하고 알아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사회를 아니면 우리 개인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